안녕하세요, 닥터윤입니다. 오늘도 커뮤니티 글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언제쯤 마음이 괜찮아지시나요? 저는 2주 전에 전화 받고 알았어요. 서남이 발견됐고, 수술 전 검사는 뼈 스캔까지 전부 다 했고 전부 이상 없고 예상은 1기 B 정도로 나왔습니다. 수술 후 림프절 양쪽에 하나씩 발견되어서 기수가 하나 올라갔습니다. 로봇 수술로 난소까지 모두 적출하고 림프절은 50개 넘게 뛰었지만 부종도 없었고 회복은 빠른 편이었습니다. 어제 퇴원해서 집에 왔어요. 집에 오면 마냥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다시 무섭고 두렵고 안 좋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평소 약하다고만 생각했지 암일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했는데 더군다나 편평함, 선함 둘 다 같이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언제부터 괜찮아지셨나요? 제가 지금 안지 얼마 안 되고 순식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져서 그렇겠죠. 무너지지 말아야지 다짐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이 시가 된다 좋은 생각만 하자고 하는데 한 번씩 무너지고 사무치게 무섭습니다. 다들 그러셨나요? 다들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는 공황장애처럼 숨도 안 쉬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었어요.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처음보다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수술하고 2년 지나니까 조금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전 검사 예약하고 혼자 이거저거 찾아볼 때 며칠을 애들 없는 곳에서 울었어요. 검사 다 하고 진단 나오니 오히려 덤덤하더라고요. 항암할 때는 이겨낼 거란 생각으로 버텼고 3개월 후에 검사 받으러 가야 하는데 조금만 몸이 안 좋아도 혹시 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개인차가 많이 큰데 딱 알게 되고 처음에 이것저것 치료 다 하고 이제 다들 정신없이 이제 화도 났다가 여러 가지 감정의 기복을 초반에 막 겪으시고 치료 대충 어느 정도 종결이 되고 이제 지켜봅시다 하는 시기가 딱 되면은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실감이 확 나시나 보더라고요. 6개월 정도 되면은 이제 충분히 다 받아들이시는 이런 패턴으로 조금 가고 관찰기가 한 2년쯤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잊어먹은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로 보통 그런 패턴으로 가시더라고요. 1년간의 항암을 종료합니다.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2주 간격의 항암이 드디어 종료됩니다. 다발성 뼈전이로 방사선 9번, 항암 20번을 했어요. 교수님이 잘 버텼다고 칭찬해 주셨네요. 암이 사라진 건 아니고 비활성화로 더 이상 전이된 것도 움직임도 없으니 종료하자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암 수술 후 매년 정기검진 시 암 수치인 CA19-9가 30에서 31을 유지했는데 장기형 검사했을 때 4,000을 넘어서 전이 의심으로 검사해서 다발성 뼈전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로 항암 방사선 시작했고 2주 간격으로 2박 3일간 했고요. 힘든 적도 많았고 다양한 후유증으로 중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냥 저는 마음 편히 받아들이고 하는 데까지만 해보자고 했거든요. 마음을 비워서 스트레스 안 받은 것이 도움이 되었을까요? 4차 이후에 수치는 다시 30으로 오고 20회차를 마치고 나니 그동안 움직임도 없고 추가로 늘어나지도 않아서 종료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대신 4개월마다 검진하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럼 케모포트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물어보니 케모포트도 제거하자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그동안 목도 아프고 어깨도 무지 아팠는데 협진에도 아무 이상 없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케모포트 제거하니까 어깨랑 목이 안 아픈 거 있죠. 아마도 케모포트 때문에 아팠던 건가 봐요. 1년간 가슴팍에 심었던 케모포트 제거하고 하루 조금 아프고 이젠 멀쩡해졌네요. 당분간 심한 운동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항암 안에서 너무 기분이 좋고 비록 암이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움직임이 없다고 하니 조금 안도합니다. 가족들은 항암 맞아서 이렇게 비활성화 되었을 때 항암을 더 해서 뿌리를 뽑으라는데 주치의는 더 항암한다고 암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했다고 해도 자꾸 더 항암하랍니다. 항암에서 암이 비활성화인데 항암 안 하면 다시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고. 주치의가 2달간 항암 안 하고 지내고 나서 검사한 이유는 다 그 상황 보려고 한 거 아닐까 싶은데 전 항암 안 해서 무조건 좋습니다. 제가 더 한다고 했는데도 그만해도 된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괜찮겠지요. 쉬어도 되겠죠. 계속 관리 잘해서 암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쭉 이렇게 지내보렵니다. 댓글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드려요 이야기해 주시고요. 가족분들 입장도 이해는 되네요. 뭐가 남아있는 그런 느낌 좋지 않죠. 이런 상황에서 병원에서 다시 금방 잘할 것 같은데 그만하자고 이야기를 먼저 하진 않아요. 그리고 컨디션이 많이 처진 분이어서 어쩔 수 없이 끊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은 믿고 조금 끊어보고 다시 검사하면서 지켜보다 문제가 생기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습니다. 괜히 몸만 더 힘들게 계속 들이부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거 보면은 줄거나 없어지지도 않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비활성화된 상태 그런 것 같아요. 이거를 계속 더 한다고 그게 더 줄어들어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결론이
나온 겁니다. 암 수술 후 보호자의 싫은 행동. 암 수술하는 동안에 보호자로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라 생각하고 이해하고 감사하는데 상암하는 동안에도 미안할 만큼 최선을 다해 주었던 것 잘 알고 있는데 보호자의 담배 습관이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병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겨울이라 춥다면 세탁실 한켠에서 본회의도 돌리고 디퓨저 뿌리고 전자담배를 피웁니다. 최선을 다해 저를 케어해주고 있는데 그 최선이 무슨 의미인지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미안하다 말하고 며칠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반복되는 일상 넋두리 할 것이 없어 이것을 푸념해봅니다. 왜 그렇게 힘든 수술을 하고 힘든 항암을 하고 살려고 노력했는지 어제도 병원 오가는 내내 마스크 쓰라며 담배를 피우던 보호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건 아는데 그저 제 마음만 시커멓게 타들어가네요. 담배가 그렇게 좋은 겁니다. 심지어 보호자분이 충격받고 담배를 확 끊는 분들도 덜어 있고요. 근데 본인이 폐암인 걸 알면서 그래도 못 끊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대다수는 끊으세요. 충격이 워낙 크니까. 열이면 열 다 끊을 줄 알았는데 끝까지 못 끊는 분들도 계세요. 끊지는 못하더라도 집 밖에서 피고 오지 차 안에서 피는 건 너무했네요. 끊는 게 어려워요. 옳은 일이다 라고 옹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환자 본인을 위해서라도 보호자를 조금이나마 이해하려고 해주세요. 이게 생각이 없어서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안 끊어져요.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끊는다는 게. 마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걸까요? 아는 지인 아버님이 대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지인분께서 제일 후회되는 게 결과가 좋아졌다고 마음을 너무 놓은 것과 결과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너무 일찍 포기해버린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위키즈 나온 강창무 교수님도 어머니가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제일 후회되는 게 암을 너무 두려워한 거라고 하던데 저는 최근 이 말들을 듣고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을 해야 하는 건지 도통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루하루 급격하게 안 좋아지는 아빠 모습을 보는 것도 참 두렵고 앞으로 얼마나 안 좋아질지 고통스러워할 아빠의 모습을 저도 모르게 상상하는 것도 괴롭고요. 그렇다고 막연하게 대책 없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어떻게 암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시작인데 참 힘들고 버겁고 아직도 왜 이런 지독한 병이 아빠한테 생긴 건지 원망만 생기네요.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저도 노력하였지만 어쩌면 저의 노력이라는 게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든 것 같다는 반성도 했고요. 병원 매뉴얼에 따라서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게 하고 극복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안 되면 그냥 이건 하늘의 뜻입니다. 조금만 솔직히 이야기하자면 저는 보너스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급격히 나빠지면 조금 편하게 마감할 방법도 찾아놓고 하나하나 겪어보고 극복해 가자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 갖기가 참 쉽지 않은데 훌륭하시네요. 전 제 자신은 운명이라고 생각하고 지냅니다. 단 하나 항암과 운동과 식사를 잘하려 하지만 생각했던 결과가 안 나오게 되면 암성 통증으로 힘들어지기 전에 자신의 고통을 내가 정리하려는 준비는 합니다. 그때까지는 즐겁게 열심히 살려고 합니다. 긍정적으로 안 좋은 데를 계속 보고 있으면 그걸로 가잖아요. 여기로 가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거기로 가요. 몸을 너무 피곤하게 하는데 괜찮은 건지. 저희 남편은 직장암 3기로 수술 후에 임시 장로를 달고 방사선과 항암 5차 후에 보건수술한 지 2달이 조금 안 되었어요. 성격이 워낙 가만히 앉아서 쉬는 걸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수술 후 항암 시작할 때도 일을 하면서 항암할 수 있을까? 그것부터 물어보더라고요. 물론 항암하면서 일을 했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으면 잡생각이 들어서 너무 싫대요. 지금도 보건수술하고 열을 쉬고 일을 시작했어요. 물론 제가 너무 걱정이 되어서 약속을 단단히 받고 하라고 했어요. 주문을 적당히 걸러서 받고 1시 전에는 끝내고 들어와서 집에서 점심 먹어야 한다 라고 처음에는 말을 잘 듣는 것 같더니 갈수록 시간이 늘어나서 점점 늦어지네요. 명절이 다가오면서 더 바빠지고 주문도 단골이라 걸러받기 난감하고 일이 보이는데 안 할 수가 없다네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루 종일 서서 움직이면서 하는 일이라 4시, 5시쯤 들어오면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데 본인은 즐겁다고 그러네요. 지켜보는 저는 애가 탑니다. 최소 2년까지는 재발이나 전이가 무서우니까 조심해야 한다고 몸을 피곤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재발한다고 겁을 주면 그때뿐이고 일이 보이면 잊어버리게 되는 것 같아요. 한참 화장실 들락날락 할 때인데 자기 전에 지사제를 하루 한 번 복용하면 오전까지는 견딜만 하대요. 집에 오면 화장실을 끼고 살고요. 집에 와서는 또 이제 운동한다고 나갑니다. 먹는 건 잘 챙겨서 먹게 하는데 얼굴이 피곤해 보일 정도로 저렇게 무리해서 일을 해도 될까요? 저러다 재발이라도 될까봐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데 안 되면 일을 같이도 해보고 내가 할 테니 제발 들어가라고 난리도 피웠지만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치료받으시는 분들이 몸이 멀쩡해도 일을 완전히 손에 놓는 분들도 많으세요. 나 남아저니까 잘 쉬고 건강을 위해 이제 100% 모든 걸 매진해야지 하시는 분들께서는 일을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그냥 소일거리 삼아 말 그대로 소일거리처럼 일을 하면은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일을 즐겁게 많이 하면 피곤해도 괜찮지 않냐, 스트레스가 문제지 일하는 거 자체는 나쁜 게 아니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피로도 문제예요. 피로 너무 많이 움직이거나 활동이 너무 많거나 일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것도 네, 건강에 해로워요. 스트레스만큼 안 좋아요, 그것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것만 해도 그게 뭐 일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취미로 하는 무언가가 있더라도 그거를 너무 피곤할 정도로 하면 그것도 건강에 안 좋아요. 제가 봤을 때 얼굴이 피곤해 보일 정도면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노는 것도 정신 건강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좋지는 않으시기 때문에 줄이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지나친 걱정은 아니십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다른 글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